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멘커 TV의 함윤호입니다. 하멘커가 만난 사람 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참 화려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남호 후보님을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이거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입사해서 몇 년 차 아니었을 때 저희 KBS와 전북대학교가 방송 아카데미를 이제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산업협력단장을 맡으셨을 때 저는 처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오기까지의 단순한 교수에서 이제 리더로 커나가는 첫 단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잠깐 회고를 하신다면요. 예, 어떤 이남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그런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런 일이었었는데 이제 그쪽 영역은 또 그것과는 달리 또 경영 관리 뭐 이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좀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우리 대학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좀 괜찮은 또 길이구나 막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후보님은 이렇게 좀 점잖으시고 정말 교수님다운 그런 느낌으로서 이분이 총장님이 되시고 또 지역사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도 하시고 이제 전북연구원의 원장님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점잖은 모습 속에 가려진 엄청난 그 리더십, 그 행정가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게 됐는데 그 기저에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교육감까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힘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실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또 좋게 평가해 주셔서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따뜻한 가슴에 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어떤 열정이랄지 또 간절함, 절박함, 뭐 절실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또 기획력을 만들어내고 또 소통하는 그 힘도 저는 그 가슴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연구원의 전북연구원의 우리 박사들한테도 연구원은 직종이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라 그러면 머리 이렇게 막 감쌉니다. 대개는 이게 연구 머리로 하는 것이구나. 대개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 박사들께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연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리더의 일도 머리나 발이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 20년 하고 출소해서 강단에 서신 신영복 교수님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요, 뭐 달나라요.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머리는 되는데 가슴까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입니다. 제가 이남호 후보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남원 인월 출신의 가난했던 그 시골 학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까지 가는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걸 또 모험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뛰어났지만 가슴이 움직였고 그걸 또 발로 뛴 그 행정가의 리더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후보님. 그래서 아마 가슴 이야기를 절실함 이야기, 진정성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말씀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인용하는 그러세요? 세상에서 두 가지 먼 여행,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이야기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가져 올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반대로 해라. 예. 가슴에서 머리로 보내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역발상이네요. 네. 이게 가슴에서 머리로 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근데 가슴에서 머리로 보내면 그것보다는 좀 쉽다. 그래서 먼저 가슴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가슴에게 전달되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네. 오히려 가슴이 넓어지고 겸손하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가슴을 키우는 것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이남호 후보님은 어떻게 해서 이 가슴이 이렇게 따뜻하고 절실하고 진정성이었을까? 남원 인월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도 가기가 그렇죠. 힘든 곳이고 먼 곳이에요. 전주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릴 적 환경이 궁금해요. 그 당시 뭐 다 어려웠겠습니다만 우리 후보님만의 성장 환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인월만 해도 네. 괜찮은 동네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아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영 있죠. 아영에 이제 또 제일 우리 변방이 이제 아곡이란 마을인데 거기에서 초등학교가 왕복 8km, 또 거기에서 중학교는 이제 제가 인월중학교로 다녔으니까 또 왕복 8km.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년간 하루에 기본 8km씩은 걸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셔가지고 하루는 제가 타고 다음 날은 밑에 동생이 타고 막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농사 짓는 집에 5남매 중에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상 옛날에는 막 한 달씩 맞습니다. 이제 그 상단 꾸려가지고 가면 거기 따라가셔가지고 그 지리산에서 많이 나는 한지도 팔기도 하시고 또 옛날에 그 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채겠죠. 그런 채 장사도 하시고 아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게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시험 100점 맞은 거 또는 뭐 이런 거 좀 가지고 오면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고 좋은 또 시험 성적 가지고 오면은 그날 밤은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라고 하여튼 마시러 다니시고 그래서 어머니. 이 고생하시는 이 어머니한테 내가 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실 이제 그 어머니를 좀 즐겁게 해 드리려고 기쁘게 해 드리려고 공부를 했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모르고 오로지 그냥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하시고요. 또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남원 인월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고를 진학했고 정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을 입학하셨고 전북대 교수가 되셨고 그 어머님은 정말 우리 아들인 이남호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생 이후에 낙이 온다는 건 그 이치를 아마 우리 후보님 아들을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효자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불효자였죠. 늘 뭐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 시키는 대로 또 공부하고 그걸 좋은 모습 보여드렸지만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이 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라도 죽어도 안 가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늘 이제 불효자의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북대학교 총장 하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편찮으셔가지고
저희 전북대학교 병원에 좀 입원을 해 계셨었어요. 예. 그때 처음 그래도 거의 매일 가서 문안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신 거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을 갔더니 그 같은 병실에 계신 어떤 환자의 보호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약간 이상하다, 치매기가 오신 것 같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가고 나면 꼭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인데 예. 전북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니 그 옆에 네. 계신 분은 안 믿으신 거구나. 아 그러죠. 예. 행색이 예. 도저히 전북대학교 총장 아들을 둘 행색은 아닌데 어머니가. 우리 저희 어머니 예.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왔다 가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실제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래 총장은 아니고 교수냐고 그러기를 그렇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예.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본인이 그렇죠. 애써 키운 아들이 예.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었죠. 네. 저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 효심과 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그 어머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대학 교수 되고 총장 되셨을 때 남은 인월은 뭐 현수막이 걸렸지 않았을까? 저 KBS 아나운서 되고 무학산에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만큼 뭐 효도라는 게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오늘 모신 건 이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약간 머리하고 가슴을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슴에서 머리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들어보니까 그런 성장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신 그 가치 교훈이 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말로는 이제 유치, 초, 중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제 최교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서거석 교육감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수 출신, 지금도 교수 출신이 두 분이신데 교수 출신의 장점이 있고 왜냐하면 4조 5천억의 예산을 운영해야 되고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어떤 분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정의 중심에서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현장에 답이 있어.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님은? 우선 저는 전북대학교의 교수였다는 캐리어로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일반적인 평교수였다면 저는 그냥 연구자의 길을 또 아이들 직접 인재 양성하는 그 길을 갔을 것이다.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라고 하는 총장 또 전북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캐리어를 가지고 제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 조금도 교수했던 경험을 여기에다가 단 한 번도 대입시켜 본 적은 없다. 그건 왜냐하면 교수라는 자리는 좁고 깊게 가는 자리거든요. 자기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 캐리어는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 그런 사람들로 어떤 하나의 것으로 끌고 가기에는 저는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총장이라는 타이틀 또 전북연구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 과거에 아까 말씀 주신 최교 교육감, 진성환 교육감, 서구석 교육감 거기에다가 이남호까지 다 전북대학교 교수 출신. 네. 이번에도 교수 출신이냐 하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총장을 경험을 가지신 분은 서구석 교육감 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시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전북대학교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한 시기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대학교 총장을 하려면 예. 그 전날 교수직을 사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예.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총장 임명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건 왜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이란 자리는 경영의 자리로 보고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자리이지 교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직급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예. 우리 도민들께서 네. 좀 살펴봐 주시면 네, 오늘 하메크 TV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은 사실 공영방송에서는 사실 질문하고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좋아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교수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성은 높이 평가해야 되나 카이스트 전에 총장님이 하신 말씀에 카이스트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교수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교수야말로 개미의 이 뒷다리의 발가락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그 시야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총장은 다르다는 영역이시잖아요. 그리고 전북 연구 원장이란 자리는 우리 전북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미래의 국가 전략과 궤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 조직의 리더는 역시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감의 역할을 맡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장 할 때까지는 예. 저도 8살 때 학교 들어간 이후로 학교 밖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네요, 진짜. 지금 많은 교육감 또 교육감이 되시려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들여다본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북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전북의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학교 안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가능한 지금 시기냐? 예. 저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밖과 또는 대학과 또는 기업과 지자체와 길을 와야 된다. 그럼 그 길을 놓으려면 밖에오고도 잘 알고 소통이 되어져는 그렇죠. 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가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뭐 정치 한번 해야지. 내지는 어떤 분들이 정치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중에 경험이 없잖아. 근데 그 경험 가운데 행정 경험이 없잖아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보는 시각과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큰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행정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인식하게 됐는데 그걸 전북 도정을 들여다보는 전북 연구원장과 이제 전북대학교의 수장인 총장을 경험하시면서 보시게 됐고 이 보는 나의 통찰력이 교육으로 연결돼서 전북교육청을 관장하는 그 수장이 역할을 맡아보겠다 해서 이제 출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학교 밖에서 바라보시는 이 학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교육감이 되면 야 이것만큼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학교가 가장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 학교 존립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과연 무슨 정책이며 무슨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은 연명치료일 수 있다. 연명치료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명치료도 예. 당장. 그렇지만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없는 연명치료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건 리더가 갈 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게 만들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또 좀 더 나가서 오히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북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러면 청년들이 오면은 학령 인구의 반등이 저는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등이 일어나면 학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그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네. 또 지자체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지자체와 학교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금 배 위에 같이 승선해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기업 유치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그래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교육 환경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거점 국립대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또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단순한 전북대가 전북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지금 뭐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RIS나 글로컬 30이나 이미 전북대는 첫 번째로 또 선정이 된 곳이고 이 행정과 대학과 기업과 모든 이 산학연의 클러스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온 도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환경이 중요하고 오죽하면 농산어촌의 귀농귀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귀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농어촌 유학도 지금 많이들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같이 가야지 하나만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새만금의 현대차 그룹이 구조를 그렇죠. 투자한다 그러죠. 예. 또 한진 해운이 중단되었던 지금 현대중공업 예. 거기를 군산에 그걸 인수한다 그러고 그렇죠. 또 전북대학교 군산병원이 28년에 개원하고 그러면 군산에 한 일자리가 3만 개 정도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는 제2의 울산을 만들겠다 군산에.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혼자 온다는 겁니다. 가족은 남겨두고 자녀는 남겨두고 혼자 여기 오고 예. 또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예. 일자리 좋은 일자리 있지. 자녀 교육시키기 좋지. 정주 여건 좋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데리고 저는 여기 온다고 봅니다. 그럼 인구가 거꾸로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산을 인구 30만 도시로 회복을 시키려면 학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현대차 구조 투자한 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의 효과를 2배, 3배 내려면은 예.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균형 발전. 혁신 시즌 1으로 혁신 도시가 10개가 내려옵니다. 사실 처음엔 건물만 내려와서 직원들은 다 서울 출퇴근하는데 4명 중에 1명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15년이 지나고 상당히 해를 거듭할수록 여기서 입사한 분들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항상 지역으로는 내려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 있어요?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대와 같은 좋은 대학이 국립대가 그 역할을 하면서 행정과 같이 가면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전북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3박자 3일체가 돼서 이제 떠나지 않는
지금 뭐 1년에 한 8, 9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전북이라고. 왜 이렇게 떠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심점이 누적돼서 지금 대안을 지금 마련하신 거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상당히 좋은 배에 올라탄 겁니다. 우리 전북도. 그러죠.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정책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네, 네. 우리 각 도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하나씩 만들겠다. 예. 지금 그 전략의 정책의 궤가 바로 지방에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취업도 지방에서 하겠다는 그렇죠. 지금 취지인데 서울대 주는 만큼 예산 그 지역 거점 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네. 교육비를 서울대가 지금 한 6천 한 4, 500만 원 되는데 전북대학교 같은 비교적 괜찮은 네.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 2,300만 원 내외 그 3배 차이 정도 네, 넘게 그것을 차이 났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75% 수준 정도로 네. 올리겠다. 네. 지금 이런 건데요. 이제 문제는 중앙 정부는 대학까지는 지금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유초중고 교육의 현장이 소멸의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예. 공중에 떠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수준의 대학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상고 같은 학교 10개를 우리 전북 권역에 만들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인재의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공급되어지는 그 연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공급해야 된다. 네. 그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가끔 특권 교육 아니냐.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상상고의 복제가 아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그건 예체능이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1등이면 된다. 어떤 분야든. 네. 그런 것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앉히고 그럼 그 학교만 살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거점이다. 거점형 캠퍼스 고등학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거점을 같이 쓰는 겁니다. 네. 지역의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일반 우리 중고등학교들이 같이 쓰는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또 다른 작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학력 신장 측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예체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씀 속에서 상상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그 분야에서는 그런 10개 만들기가 또 교육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상상고라는 아니, 브랜드를 그렇죠, 이야기한 그렇죠. 거지 네네. 그것의 시스템까지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네. 아니다. 네. 그건 이제 오해가 좀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으시죠. 아니 근데 또 이게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총장님 출신의 후보님의 말씀에서 공부를 잘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그런 기회를 지금이야말로 특권이다. 네.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것보다는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냐. 네.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우리는 대한민국 1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니까. 그 말씀은 우리 후보님 진짜 머리도 깨어 있고 가슴도 열려 있는 투트랙에서 나온 절실함 같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남우 후보님만이 가진 총장 출신의 전북 연구원장 경험에서 나온 흔적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학생, 교사, 학부모 요 이제 세 구성원들의 이제 교육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교권은 교권대로 추락돼 있다고,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또 보장돼야 된다고, 학부모는 학교 안에 어떤 선생님들의 뭐 태도나 선생님들의 민원을 또 많이 넣는 또 불편한 사항들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학교 구성원들 도대체 마음 편하게 학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대안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심각하죠. 예. 뭐 지금 학교라는 곳에 교육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사한테 묻고 그러니까. 뭐 사소한 일들만 해도 어떤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려는 그런 동기가 생기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모두가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학교의 중심은 학생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심에 놓으려고 학생 인권을 우리가 강조했지만 예, 예. 그 균형을 잃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선생님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중심에 두되 학생을 시작점은 어디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자긍심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예.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저는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전북의 미래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져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남호 후보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실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부럽지 않는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고개 숙이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 어머님들은 선생님들에게 고개를 숙인 이유가 내 자식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 미완성된 미성년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데 지금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너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인지 또 선생님이 실제로 그렇게 안 해서 옛날만큼 선생님 역할을 못해서 그러신 건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좀 신뢰하면 내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내 아이를 부탁하는 거고 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좀 잘 키워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이라면 서로가 좀 잘 갈 것 같은데 요즘 스승의 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싫다고 말씀하실 정도니 네. 참 너무 변해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신데 네. 참 대학도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학은 성인들이니까 예. 학부모가 오시지는 않잖아요. 맞죠. 예. 거의 이제 그냥 직접 성인이니까. 학생하고 네. 이제 소통을 해 가니까 좀 상황이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네. 좀 일정 부분 우리 선생님들의 설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좀 맞습니다.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학부모 여러분 어찌됐든 학교에 보낸 아이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도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그러니까 현장 실습도 안, 뭐 그러니까요. 수학여행도 소풍도 안 가요. 수학여행도 안 가요. 자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지금 교실이 학교 밖에도 굉장히 많은 교실이 있어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자꾸 위축되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빨리 시급히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또 시민 사회 단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좀 문화 캠페인으로 이 운동을 저는 전개해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육감이 되시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권이 추락됐을 때 그 부분을 좀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악성 민원 네네. 또 모든 학부모님이 다 악성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중에서
뭐 지극히 당연한 지적인 것도 있고 네네.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모든 분이 다 선은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악성 민원에 좀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네.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남호 후보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을 보니까 학력 신장 3.0 네. 그리고 AI 플러스 실용 교육 역시 네. AI가 빠질 수가 없는 현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과 일자리 연결. 네. 이 부분은 역시 총장님과 원장님을 지내셔서 이 나온 공약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하나 좀 더 말씀을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신장 3.0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뒤에 두 가지 또 AI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것. 아하. 그게 지금 3.0인데요. 예. 우리 김승환 교육감 때도 학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3학력. 네. 네. 뭐 그걸 저희가 이제 1.0이라고 한다면 또 서거석 교육감 시절에 또 학력을 굉장히 또 학력 신장을 끌어올렸죠. 중요시했잖아요. 네네. 또 많이 또 끌어올리셨고 기초 학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을 2.0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에 맞는 학력 플러스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학력 신장이 가능하다. 아하. 그러니까 학교의 주 기둥은 학력 신장과 인성 함량인데 그 학력 신장 3.0 속에는 인성에 기반한 학력 네. 이런 것까지가 다 가미되어진 것을 제가 3.0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AI 시대 AI를 지휘할 줄 아는 역량을 키워준다. 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급간에 다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 사이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 교육. 그래서 진로 진학까지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학과의 연계까지 그렇죠. 중요하죠. 또 기업체와의 이응 뭐 그런 것을 또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튼튼히 해야만 뒤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학력, 신장, 시스템까지를 이야기하는 어떤 학생 한 개인의 학력에 관한 역량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 그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도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까지 시스템까지도 가미가 되어진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교육감들의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이어가는 3.0 이남호 후보님 시대에 아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마 고민의 흔적이 나온 것 같고 AI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힘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프롬프트 능력, 내가 알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와 정확하게 누군가와 협업하고 대화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 스킬. 그래서 요즘엔 미래 인재상이 메타 스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학력 신장 3.0이 지역과 일자리, 지역 시민단체와 행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AI를 동반한 학력 신장 3.0이 바로 이제 그러한 해답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그 가슴이 있으니까요. 이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살려내야만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뭐라고 한다는 그런 뭐 가슴 속에 간절함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늘 이제 고민하죠.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네. 우리 후보님의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배우자 이야기를 살짝 하셨는데 조건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가짐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교육청의 청렴이라고 하는 것,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거울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토론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러죠. 네네. 수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은 아이들의 거울이고 또 선생님의 거울이 돼야 될 책무를 가진 자리가 또 교육감이라는 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학교는 공정해야 되고 또 공평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된다. 뭐 그것이 이제 뭐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이제 그런 것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저희 하멘커 TV에 출연하시는 패널 중에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께서 너무나 민주당 경선에 언론이 몰입하다 보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후보님들을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그 세 분의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하멘커가 이 세 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면 좋겠다. 막걸리 회동을 한번 제안해봐라. 그래서 혹시 뭐 막걸리를 많이 마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 분이 네거티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자리니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서로가 또 성장하고 좋은 정책은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보통 정당에서 경선을 보면 막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 편 내 편이 되는 그런 정당 정치의 선거 말고 교육감 선거야말로 후보들의 면면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경쟁, 건강한 경쟁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혹시 뭐 세 분을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난다면 우리 후보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사가 거의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하멘커 TV에서 한번 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말 성장 환경부터 이렇게 쭉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저도 들으면서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께서도 이남호 후보님의 새로운 모습을 더 보신 것 같습니다. 그냥 큰 키에 젠틀하시고 총장 출신 그냥 서울대 출신 뭐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고 우리 후보님의 가슴 속에는 더 뜨겁고 끈끈하고 절실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말씀 우리 카메라를 보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슴으로 일하는 그런 교육감 또 가슴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감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그러면서도 일의 추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교육감 꼭 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 좋은 학교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좋은 학교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동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만의 힘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도움 또 온 마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길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학교 밖과 길을 잘 내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좀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겸손하면서도 진지하고 절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아마 가슴의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멘커 TV에 나와주셔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6월 3일까지 우리 교육 유권자들 위해서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뛰어주시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교육감 현재는 예비 후보인 이남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